자, 8월 13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서울하고 부경의 교차 경주가 이제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17경주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계속해서 그렇죠. 편성 자체가 인기마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뭐 압도적인 인기마들이 있는, 그래서 인기마 몇 두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데뷔전들을 치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데뷔전이 나오겠지만 솔직히 초반에 나왔던 마필들, 이세 마필들이 상당히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데뷔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약하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이 이세마들이 결국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을 할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뭐 경마 하루 이틀 알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경마 생활을 하실 거라면 좀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일단 뭐 1번마 나이스태양, 8번마 한평장미, 9번마 미래타워, 이렇게 세 마필이 이제 실전 경험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마필들이고요. 나머지 8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 5번마 스피드원, 6번마 나이트참, 7번마 포르투나, 8번마 한평장미, 10번마 사이클론스타, 11번마 도끼드래곤, 이렇게 한 6마필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저는 이 6마필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5번마 스피드원,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최근 절정의 기량을 좀 뽐내고 있는 기수고요. 주행신화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좀 전개에 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조개 모습을 보면 뭐 신마답지 않은 좀 노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마 스피드원이 이번 경주 좀 선전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6번마 나이트참은 역시 주행심사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권의 마필이 될 텐데 이제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투아너 핸드 서브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스피드원과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자, 7번마 포르투나와 10번마 사이클론스타, 이 두 마필이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했는데 둘 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 마필이 서로 이 병합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뭐 어쩔 때는 포르투나가 좀 좋아 보이고 어쩔 때는 사이클론 스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기수의 기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안토니오 기수 쪽이 조금은 더 기울을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은 이제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8번마 한평장미는 직전 데뷔전에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이 경합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마필도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고나 할까?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8번마 한평장미가 이번 경주 착승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마 사이클론스타는 아까 뭐 설명드린 대로 포르투나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주행심사를 계속 받았던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이제 가사라는 핑계로 좀 출전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 자, 제가 이 7번 포르투나나 10번 사이클론 스타 이 두 마피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이 11번 도끼 드래곤의 전개를 좋게 본다면 솔직히 7번하고 10번은 좀 버려야 되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1번 도끼 드래곤, 이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도끼 시리즈의 마필들이 대부분 순발력이 다 좋습니다. 순발력이 다 좋고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고요.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죠.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습 주행에서도 외곽이긴 하지만 좀 초반에 앞선에 좀 붙여놓고는 뒤에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저는 주행심사 모습에서 솔직히 도끼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어쩐 능력을 다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심사는 그냥 주행심사일 뿐이다, 이 생각 갖고 좀 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주행심사보다 이 도끼 드래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많다. 그래서 비록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이 도끼 드래곤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결국 7번 포르투나나 10번 사이클론 스타의 전개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번이나 10번이 도끼 드래곤보다 앞에 가는 전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선의 마필이 좀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도끼 드래곤이 선행을 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번하고 10번을 조금은 약하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스피드원, 11번마 도끼 드래곤, 8번마 한평장미,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나이트참,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이 복병마인 이 6번마 나이트참, 글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 다른 마필에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데, 기수의 기용면에 있어서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복병으로는 보고 있는데 분명 능력은 있는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보시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메티센더, 2번마 매직 무카신, 3번마 배다리 쾌검, 4번마 문더스트, 8번마 파인데이, 11번마 열정아르고,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개가 나올 것이냐. 자, 이렇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많은데 뒷심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은 기습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맨 앞에 딱 서버리면 나머지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가는 마필을 견제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맨 앞에 서는 마필들은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전개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좀 전형적으로 그럴 가망이 좀 높은 편성이고요. 만약에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솔직히 전체적인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마필은 10번마 빛나는 금성입니다. 자, 직전 경주였죠. 6월 18일 경주를 보시면 이 빛나는 금성이 스타트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앞선이 막 뭉치면서 3, 4코너를 돌았던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별도 뚫고 나오고 이 빛나는 금성이 뒤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200m 경주거리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많은데 미들 마필이 없는 경주가 돼버리면 뒤에서 빠방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0번마 빛나는 금성이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다,
결국 마필의 당일 현장 컨디션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개로 봐서는 빛나는 금성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4번마 문더스트하고 8번마 파인데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4번마 문더스트는 계속 아쉬움이죠.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3착을 연달아 2번을 하면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권의 마필인데 과신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마필들은 늘 이렇게 뜁니다. 편성이 강하든 약하든 이렇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8번마 파인데이도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전력이기는 한데 이게 500km대, 530km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조교 모습이 조금은 좀 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차라리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메티스 썬더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준 모습으로는 게이트 이탈 능력은 제일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에요. 뒷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의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장점이 뭐냐 하면 이상규 기수가 4km에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전개입니다. 메티스 썬더가 처음에 탁 튀어나오고 나머지 마필들이 막 뭉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부지리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상규 기수가 처음에 게이트 이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과 게이트 이탈 능력은 제일 좋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버티고 못 버티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초반에만 치고 나올 수 있다면 솔직히 강한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만 매직 모카신이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싸움을 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18전이나 돼버렸습니다, 벌써. 근데 3착만 2번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 배다리 쾌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열정아르고는 게이트에 불리죠. 아무래도 이 마필도 앞선 정렬을 좀 해야 되는데 게이트가 너무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대륜불패입니다. 솔직히 이 마필 지금 주행심사 전문 말이죠. 주행심사만 주구장창 받고 있는 마필인데 3세 거세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데뷔전이에요. 데뷔전인데 자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주행심사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주행심사를 받았죠.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직전에 받았던 7월달 거의 지금 한 9개월 만에 받았던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버티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마필의 변화가 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주행심사만 주구장창 받은 마필을 믿고 배팅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좀 불안하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이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결국 실전에서 작년에 주행심사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꼴찌로 들어올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직전에 주행심사 모습을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이세마 시절의 모습은 좀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가 뭐 능력들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줄 걸음이 있는 6번마 대륜불패한테 조금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인기마들을 다 빼고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빛나는 금성 1번마 메티스 썬더 2번마 매직 모카신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대륜불패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6번마는 현장 상황 꼭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를 좀 권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당연히 인기만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여름마필의 이 능력차가 별로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구도로 치달을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2번 골든 스나이퍼, 5번 샤프 선사인, 7번 신의 함성, 8번 파워풀 비전, 9번 승리 공주.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도 2번 골든 스나이퍼와 8번 파워풀 비전,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조금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8번 파워풀 비전이 선행을 가고, 그리고 2번 골든 스나이퍼가 취입 타이밍을 잡고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보게 되면 2번, 8번 조합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근데 국산마 6등급 경주에 지금 다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의외성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자, 5번마 샤프 선샤인.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앞선 전개도 하는 마필인데 그게 다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의 어떤 특징을 잘 잡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되게 좀 밋밋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자, 7번마 신의 함성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 계속 바닥권이죠. 자, 이 마필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데뷔전, 작년 이세마 시절 데뷔전에서 제이모션한테 일반신차로 진 마필입니다. 제이모션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과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논스톱 썬더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그 경주에서 폐출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제 1월 28일 날 출전을 다시 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저는 좀 폐출혈의 여파로 좀 마필을 좀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럼 이번 경주는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선의권 자리 잡기에만 성공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승리공주는 연속 3착을 하고 직전 경주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인기에 부응을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은 역시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가기도 좀 어렵고요. 선의권 자리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 선의권의 마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자, 어쨌든 뭐 8번마 파워풀 비전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되든 안 되든 선행 승부입니다. 선행 승부를 했을 때 게이트 이탈 능력은 뭐 제일 나아 보이죠. 이 파워풀 비전이 선행을 가는데 좀 방해를 할 마필이 1번마 블루아치인데 이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1번 게이트에서 튀어나올 가망이 좀 높죠. 높기는 하지만 저는 8번마 파워풀 비전이 어찌됐든 3, 4코너에서 넘어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2번마 골든 스나이퍼가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7번마 신의 함성이 선의권 차분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7번마 신의 함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또 하나의 복병마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전체적으로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은 많지만 순발력에 좀 막강한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늦어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갔을 경우에 뒷심은 있지만 초반 스타트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면서 좀 경주를 망치고 말았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한테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 6번마 퍼스트슈입니다. 자, 7번을 와서 3착 1번 한 게 다인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바닥권이죠. 다 바닥권인데 보시면요 다 앞선이 강하게 경주를 끌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뒷심은 있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늦어진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마필이 저는 6번마 퍼스트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경마라는 게 보여지는 대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의외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전개 추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파워풀 비전, 7번마 신의 함성, 2번마 골든 스나이퍼,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퍼스트슈,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 경주이기는 한데 글쎄요,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뭐 형군에서 조금은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마 사랑다모와 김홍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조교를 좀 강하게 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뒷심 승부를 하는 마필이죠. 막판 탄력을 좀 보는 마필인데 결국은 경주의 흐름이 좀 늦는 그런 흐름이 돼야지만 올라올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빛의 대륙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빛의 대륙이라는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삼전마 시절에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순발력도 살아나질 않고 있고, 그리고 막판 탄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상당히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3번마 파인캠프, 국산마 6군에서 연속 2착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가 좀 좋은 마필이고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마를 노리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좀 괜찮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좀 쉽게 볼 수 없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아노로즈, 이 마필은 현장 상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제 컨디션이라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9마필 중에서 능력상으로는 제일 앞선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4월달 추천하고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주행심사 모습은 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실질적으로 승군전이죠. 지금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일단 장점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제풀에 꺾이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보이고, 5번마 문화기굴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6번마 아만바로우즈,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마였지만 인기에 부응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좀 전개로 좀 유리한 전개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캠프세이버는 앞선에 붙여서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선 전개를 하면서 3, 4코너 이후에 좀 뚫고 나오는데 요즘은 그 뚫고 나오는 막판 탄력이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승리의 영혼도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8전 만에 지금 승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마필은 선행 승부를 해야 됩니다. 선행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안게이트 쪽에 그래도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기 때문에 쉽게 선행 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9번마 하이파크는 솔직히 나올 거름은 다 나온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는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문제는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서로 이 선행을 가겠다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한 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금은 의외성을 좀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래도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문제는 이 4번 아너로즈 이 마필의 현장 상태가 어떨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번을 추천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문학이글, 3번마 파인캠프, 6번마 아만바로즈,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아너로즈를 넣을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마필이 정상 컨디션이라면 저는 이마필이 충마입니다. 근데 16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번마가 좋아 보인다면 충마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이 3번마가 상태가 그렇게까지 16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빼버리고 가야 될 그럴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5군 승군 이후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 그리고 승군전을 갖는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저는 솔직히 능력 차이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이 1400m, 제일 어렵다는 경주거리인 1400m 경주거리를 어느 마필이 효과적으로 뛸 수 있느냐, 이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시면요, 이번 경주에는 2번마 바람의 검,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베스트 전사, 그리고 3번마 갤럭시 삭스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도 좀 궁금하고요. 자, 6번마 바람과 함께, 이런 마필들이 좀 성두권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 뒤를 이제 11번마 거센 챔프라든가 또는 5번마 블루인디,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럭셔리 킹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노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서 전개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갤럭시 삭스와 6번마 바람과 함께, 저는 이 두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바람과 함께는 이제 5세 마필입니다. 1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거라면 거의 다 보여줬다고 봐야죠. 근데 이번 경주에 게이트 이탈 능력은 솔직히 제일 좋습니다. 이 마필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제가 보기엔 좀 버거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1400m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했을 때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갤럭시 삭스는 보시면 직전 그러니까 6월달 경주죠. 6월달 경주에 보시면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느닷없는 기습 선행을 나왔습니다. 물론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어요. 여기에서 1번 게이트니까 그냥 치고 나오고 끝까지 버텨버린 겁니다. 자, 이번에 이혁 기수가 승분전이기 때문에 2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앞선 승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6번마 바람과 함께가 좀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 것이고, 2번마 바람의 검도 역시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의 2점이라는 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앞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 3번마 갤럭시 삭스가 과연 어느 포지션에서 뛸 것이냐인데, 만약에 2번마 바람의 검이 나가고 3번마 갤럭시 삭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6번마 바람과 함께가 3선 정렬을 하고 가게 되면 2번 바람의 검과 3번 갤럭시 삭스가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베스트 전사는 외곽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선이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개로 역시 가장 유리한 건 11번 막 거센 챔프입니다. 자, 직전 경주 1400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승군전에서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고, 이 마필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1번 게이트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박태종 기수가 이 거센 챔프의 능력을 믿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버리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 2번, 3번, 6번이 다 빨리 나가고 여기에 5번, 9번까지도 나가는 전개가 됐을 때 선행 싸움을 하겠다고 붙어버리면 외곽 게이트에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되는데, 아예 선위권에서 나는 자리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 갖고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전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선이 막 무너지는, 그러니까 앞선이 경합상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번마 럭셔리킹입니다. 솔직히 36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뭐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입니다. 전개. 이 마필은 앞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라는 거에서 결국은 늑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갇힐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근데 갇힌다라는 뜻도요, 어느 정도 앞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갇히는 거지, 아예 늑발을 해서 뒤에 가버리면 뭐 갇힐 뭐도 없죠. 근데 문제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한 200m를 남겨놓고 마필들의 걸음이 급격히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게 11번 막 거센 챔프거든요. 그럼 거센 챔프가 추입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번 말 럭셔리킹이라는 겁니다. 이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필은 비인기마예요. 비인기마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는데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을 해 나가면 앞선의 마필들이 알아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이지만 전개로서 한번 버텨본다면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앞선 싸움이 치열할 것이냐 치열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1번 말 럭셔리킹의 추입 타이밍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정해지는 경주고, 전개로는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면서 뛸 수 있는 11번 막 거센 챔프가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 막 거센 챔프, 2번 막 바람의 검, 3번 막 갤럭시 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1번 막 럭셔리킹,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글쎄요, 사전 인기도를 보면요, 4번 비트러너와 6번 스포블레이드,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여기에 5번 헌터블레이드, 그리고 3번 라운더 위켄드, 7번 매글데이, 뭐 이 정도가 지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트러너,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안 되는 말이다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좀 편성이 약한 경우에는 좀 강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편성이 조금만 강해지면 좀 어려운 승부를 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직전에 SI 코코를 지금 이겼기 때문에 이 비트러너가 상당히 좀 강한 마필이 아니냐, 여기에 장비 무지개와도 큰 차차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전 경주를 보시면 뭐 지금 같이 뛸 스포블레이드나 터치나인 이런 마필한테 다 진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앞선의 걸음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만 이제 김동수 기수의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는 뭐 조금이라도 높아진 부담 중량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번 경주 편성이 뭐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러너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저는 별로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5번마 헌터 블라이드나 6번마 스포 블라이드 이 두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힘을 써볼 마필이고요. 이제 문제는 7번마 맥을데이죠. 자, 이 맥을데이와 제이트로스 이 두 마필을 주로 유승환 기수가 주로 기승을 하던 마필인데 지금 제이트로스에 가서 앉았고 맥을데이는 지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을데이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막강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막판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을 기수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뭐 그렇게까지 막 좋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충분히 탄력만 끌어낼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문제는 이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튀어나갈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들보다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편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 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일단 후보군은 2번마 터치나인, 3번마 라운드 위켄드, 10번마 파인팜, 11번마 첫마체 이렇게 4마필 정도가 되는데, 자, 2번마 터치나인은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순발력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라운드 위켄드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 이탈 능력은 뭐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1400을 버틸 뒷심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파인팜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정말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는 아예 바닥권에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 솔직히 조상범 기수라는 것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제가 이번 경기 좀 관심을 갖고 봤었던 마필이 11번마 첫마쳇이에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 대비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최외곽이기는 하지만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스타트만 끊어내고 나올 수 있다면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상규 기수가 1400m 앞선이 발빠른 마필이 몇 두 있는 그런 경주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 첫마쳇은 되든 안 되든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좀 버텨볼 수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는 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감량 이점은 좋지만 이상규 기수의 기승으로 과연 선행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마필이 8번마 제이트로스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왜 이 마필을 탔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카우보이 칼의 자마거든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8번마 제이트로스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기습 선행을 가버리고요, 이 뒤로 2번마 터치나인, 3번마 라운드 위켄드, 10번마 파인팜, 11번마 첫마쳇 이런 마필들이 쭉 선입권에 서게 되면 이 마필들이 서로 견제거든요. 그러면 8번 제이트로스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이 뒤를 따라갈 수 있는 4번 비트러너나 5번 헌터 블라이드, 6번 스포 블라이드, 7번 맥을데이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그림이 됐을 때 8번까지 넘어서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버티기도 가능하다. 결국 이 전개는요, 유승환 기수가 제이트로스를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갔을 때입니다. 기선을 못 가고 예상대로 뭐 라운드 위켄드가 만약에 선행을 가는 그런 경주가 나와버리게 되면 앞선이 다 몰락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4번 비트러너는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돌립니다. 근데 마필 현장 상태 보시고 마필이 뭐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그리는 전개 속에서 비트러너는 아쉬움이다.
결국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스포블레이드, 7번마 매글데이, 5번마 헌터블레이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제이트로스, 이렇게 4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8번마 제이트로스 기습선에 한번 가기를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능력의 우위가 조금은 좀 드러나 보이는 이제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번마 콩코드 스포트, 7번마 지모션. 자, 3번마 콩코드 스포트는요, 지금까지 11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4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3착을 했고, 그전 경주에서는 2착을 하면서, 이 마필이 이 4군에 승군한 이후에, 조금 부진을 겪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게이트 3번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요. 이 마필은 선행에 실패를 해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3번마 콩코드 스포트가 좀 선전을 하기 용이하고요. 자, 7번마 지모션도 최근에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마 콩코드 스포트나 7번마 지모션 둘 다 최근의 모습이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지모션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성적이 나올 때도 있다가 최근에 계속 좀 부진의 늪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을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어울릴 수 있을 것이냐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발빠른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인기마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할 확률이 조금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병 세력들이 있습니다. 4번마 클럽디, 5번마 라로만에, 6번마 벼락, 8번마 런던 명가. 자, 이 중에서 이 8번마 런던 명가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700m 경주거리에서 외곽 게이트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건데 1700m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코너가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암게이트의 말들이 선행을 만약에 간다, 예를 들어 3번이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8번마 런던 명가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 앞에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선을 노릴 겁니다. 앞선을 노릴 건데 이 8번마 런던 명가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그냥 한 바퀴 일승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런던 명가의 입장에서는 이 3번마 콩코드 스포트가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입니다. 아예 박태종 기수가 처음부터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렇게 되면 런던 명가의 전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질 거고요. 박태종 기수가 이 1700m 거리 특성을 이용해서 콩코드 스포트를 가지고 초반에 선행을 나가버리게 되면 런던 명가는 좀 어려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박태종 기수가 이 콩코드 스포트를 가지고 선행을 가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명가의 전개가 조금은 어렵고요. 이 4번마 클럽 D는 지금 승군전이죠.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승군전에서 그럼 또다시 직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번마 콩코드 스포트가 앞을 나가고 8번마 런던 명가가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초반 전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 4번마 클럽 D가 이 사이에 낄 가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반 힘안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3번마 콩코드 스포트의 버티기, 그리고 7번마 지모션의 막판 탄력, 이렇게 됐을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5번마 라로마네입니다. 자, 최근에 이마필이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00m 경주 거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 순발력이 좀 약한 마필이거든요. 다만 탄력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현종 기수가 조금은 초반에 서두르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권 끝자락에만 붙여서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간격만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직선주로에서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최근 연속해서 1700m 두 경주를 좀 뛰어봤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반의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3번마 콩코드 스포트가 선행을 가고 7번마 지모션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5번마 라로마네가 마지막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세 마필의 전개 구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복병권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말은 이 6번마 벼락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좀 슬럼프가 길어졌죠.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컨디션이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 과거 이마필이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좀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12주를 지금 쉬고 나오고 있는데 5월달 마지막 뛰었던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이 벼락이라는 마필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을 하면서 가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벼락이 좀 변화된 모습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아마 이번 경주에 이 벼락이라는 마필은 비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벼락의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벼락도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주를 보시면 이 3번마 콩코드 스포트와 7번마 지모션의 최근 상승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주고요. 그 빈틈을 파고들 마필로 5번마 라로만에, 그리고 최근에 조교 모습이 좋아진 6번마 벼락까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콩코드 스포트, 7번마 지모션, 5번마 라로마네,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벼락,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5번마 라로마네 좀 막판 탄력이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6번마 울트라 갤럭시, 8번마 문학태빛. 자, 직전 1700m 경주에 출전을 해서 이제 1, 2착을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들이고, 그 당시에 울트라 갤럭시가 좀 앞선 진행을 했고요. 문학태빛은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기록도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어쨌든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재탕이 될 가망이 높은데, 문제는 1번마 탭다운이죠. 자, 이 마필은 상당히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 능력은 있는데 스타트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만 좀 끌고 나올 수 있으면 마지막 탄력까지도 보이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돼버리면 경주를 포기하는 마필이거든요. 자, 1번 게이트에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 1700m 1번 게이트는 뭐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그런 게이트기는 한데 스타트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전개가 불리한 그런 게이트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갇혀버리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 탭다운이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가 좀 돼서 선위권 쪽에서만 붙을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탭다운이라는 마필이 기복마기 때문에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편성 자체는 좀 허접해요. 이 6번마 울트라 갤럭시나 8번마 문학 탭빛도 어떤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결국은 저는 간단하게 1번마 탭다운, 6번마 울트라 갤럭시, 8번마 문학 탭빛 이 세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되는 가운데 역시 전개로 제일 좋은 마필은 5번마 세네 파워풀입니다. 제가 이 세 마필을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세 마필이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에요. 물론 울트라 갤럭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에서는 이 5번마 세네 파워풀이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경주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세네 파워풀이 단독 선행을 나가게 되면 초반 힘 한 배를 하는 가운데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700m 정도라면 이혁 기수가 당연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거의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마 좀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일 주로 상태입니다. 만약에 당일 주로 상태가 좀 선행마에 유리한 주로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번마 엘리트 라인도 한 번쯤은 좀 봐두셔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은 사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전개와 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마번을 도출은 하지만 당일 현장 상태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세네 파워풀, 1번마 탭다운, 6번마 울트라 갤럭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문학 탭빛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예상치에 다 들어가 있는 인기마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럴 때는 압축을 해야죠. 어느 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압축 배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 저는요 5번마 세네 파워풀이 선행을 간다. 그럼 버틴다.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좀 배팅을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대부분 다 부진마들이에요. 부진마들인데다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믿고 배팅할 수 있다 이런 경주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1600m 경주 거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입 쪽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이런 경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이 느닷없이 선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필들이 결국은 배당마가 되는 거고 어쩌면 좀 재밌는 승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주이긴 한데 제가 지금 조교 모습이나 또는 마필의 상태 뭐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는 솔직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들이 그렇게까지 돼 있는 그런 마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김천영웅과 6번마 영웅대마 이 두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김천영웅은 딴 거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는 거죠.
이 마필이 다른 웬만한 편성에 가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김천영웅은 초반 데뷔 당시만 해도 앞선 전개 또는 선행까지 가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산마 4군에 승군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선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1600m 거리에서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는데 김천영웅 정도라면 선행을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되는 거고요. 자, 6번마 영웅대마는 초반이 문제죠. 스타트가 되게 안 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안 되는데 마지막 막판 탄력은 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웅대마에 대한 그 과신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멋진 모습을 항상 기대를 하면서 배팅을 하는데 늘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영웅대마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 두 마필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그걸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베팅을 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베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기에 휩쓸려서 베팅을 하는 것이냐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베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4번 김천영웅과 6번 영웅대마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다른 마필들은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소액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고 소액 분산 베팅을 좀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외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자, 제가 이번 경주 굳이 복병을 좀 따지라고 한다면 2번만 매직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매직댄서의 자마입니다. 매직댄서의 자마들이 대부분 순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직조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순발력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2번 게이트가 일단 유리해졌고 1600m면 선행을 가는 마필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기수 선행을 가할 수 있는 기수가 빅투아르 기수고요. 이번 경주 어차피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인석 조교사나 빅투아르 기수의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한번 선행 승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금화시크입니다. 이 금화시크라는 말도 좀 아쉬움이 많은 마필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좀 더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최근에 이 발주가 안 되면서 계속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번 경주가 다 발주가 느린 마필들이다라고 한다면 금화시크 입장에서는 믿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 만한 편성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정희 기수 최선의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기대치가 있었던 뭐 컴플리트 룰러나 또는 알렉산더 원 이런 마필도 뭐 당연히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마필의 상태가 저는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저는 2번마 매직조이, 6번마 영웅대마, 4번마 김천영웅,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금화시크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반방승보다는요 차라리 배당을 노리고 좀 소액 분산 베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초반 난타전이 뭐 불가피한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의 1등급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그런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좀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많죠.
1번마 로드반, 2번마 조이브라더, 5번마 레전드데이, 6번마 코브라볼, 7번마 라운탄맨, 8번마 이스트제트, 그리고 11번마 바이스로이. 이 정도가 다 지금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장상 클리어도 때에 따라서는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름값으로 보면 7번마 라운탄맨이나 8번마 이스트제트 이런 마필들이 이름값에서는 앞서 있죠. 대상 경주 단골 출전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근데 7번마 라운탄맨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몸싸움에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필 체형 자체가 조금 작은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좀 끈끈함은 갖고는 있는데 앞선에 막 경합 상황이 일어나는 단거리 경주에서 죄송합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그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점은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이번 경주는 초반에 무조건 난타전입니다. 서로 앞선을 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7번마 라운탄맨과 8번마 이스트제트가 아마 그 중에서도 서로 싸움을 할 텐데 저는 이 라운탄맨의 전개가 어려운 이유가 이 8번마 이스트제트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마필이 동반몰락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자, 1번마 로드반.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필은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는데, 자, 1번 게이트에 들어왔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경주의 조건은 이 로드반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조교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반이라는 말을 저는 강하게 믿기가, 원래 저는 로드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로드반을 좀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번 조교 모습은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추천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바이스로이도 막강 탄력은 갖고 있지만 너무 외곽이라는 점,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만약에 선행에서 막 경합이 일어나서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마 9번마 와우와우도 마지막 뚫고 나올 힘은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까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모르피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단거리 추입의 최강자다. 이제 8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그런 그 막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는 이제는 조금 힘들죠. 근데 저는 마지막 불꽃은 좀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르피스가 계속해서 경마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저는 대상 경주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 경주에 나와서 조금은 손쉬운 편성에서 입상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부담 없는 경주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높은데, 자, 빅투아르 기수와는 호흡이 좀 잘 맞는 그런 기수인데, 이번 경주 상당히 그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과연 1200m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자기끼리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추입을 할 수 있는 게 3번만 모르피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도에서 이 모르피스가 생각보다 조금 밀려 있습니다. 조금 밀려 있는데 밀려 있다는 얘기는 들어오면 배당은 어느 정도 안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중에서는요,
그나마 좀 걸음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이 5번마 레전드 데이와 6번마 코브라벌, 그리고 라운탄맨과 이스트제트 두 마피를 생각을 할 때는 라운탄맨보다는 오히려 이스트제트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리고 있고요. 이 세 마필이 선행해서 경합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탄력을 보일 3번마 모르피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모르피스, 6번마 코브라볼, 5번마 레전드데이,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이스트제트,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데, 솔직히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결정 날 수 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